프롤로그 전쟁터에서 온 편지 선조 26년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절 한양은 왜군에게 함락되었고 조선은 멸망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피난길에 올랐고 백성들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해 류성룡 선조의 가장 신이 많은 신하이자 조선을 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재상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전쟁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군대를 재편하고 무기를 만들고 식량을 조달하고 외교를 펼쳤습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죠. 그런 류성룡에게 더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류성룡에게는 3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류진, 둘째 류강, 셋째 류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맏아들 류진은 뛰어난 재능을 보였죠.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과거 시험도 중단되었고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양반 집안의 자제들이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류성룡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피난처에 있는 아들들에게 류성룡은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그때 필요한 것은 훌륭한 인재라고. 너희들이 지금 공부를 포기하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성룡은 바쁜 와중에도 직접 공부 계획을 짜서 보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적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도 이 전쟁터에서 계속 배우고 있다고. 책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실수를 반성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류성룡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류성룡의 맏아들 류진이 과거의 장원급 제안겁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 물었습니다. 류성룡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다고.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류성룡에게는 분명한 교육 철학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히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류성룡이 자식을 천재로 키운 비결이었습니다. 일부 소리 지르지 않는 아버지. 류성룡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23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이었죠. 이후 벼슬길에 올라 승승장구했습니다. 명종, 선조 두 임금을 섬기며 중요한 관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하지만 류성룡은 바쁜 와중에도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들의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당시 양반 집안의 교육 방식은 엄격했습니다. 아버지는 권위적이었고 자식은 복종해야 했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면 매를 들었고 성적이 나쁘면 질책했습니다. 많은 집안에서 아침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우는 소리, 매를 맞고 우는 소리. 하지만 류성룡의 집은 달랐습니다. 류성룡은 아들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매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앉아서 대화했습니다. 어느 날 맏아들 류진이 공부를 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밖에서 놀고 있는데 자신만 책을 읽어야 하는 게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버지였다면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류성룡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류성룡이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류진은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놀고 싶다고. 류성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놀아도 좋다고. 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놀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류성룡이 대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을 하자고. 일주일 동안 마음껏 놀아보라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류진은 기뻐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류진은 정말로 마음껏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산으로 들로 개울로 다녔습니다. 처음 며칠은 신났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지만 매일 똑같은 놀이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류성룡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땠냐고. 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나중에는 지루했다고. 류성룡이 물었습니다. 왜 지루했냐고. 류진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되어서라고. 새로운 게 없었다고. 류성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처음에는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책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진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류성룡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다시 공부해 볼 생각이 있냐고. 류진이 대답했습니다. 해보겠다고. 류성룡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류진은 아버지의 강요 없이 스스로 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류성룡의 첫 번째 교육 원칙이었습니다. 강요하지 마라. 스스로 깨닫게 하라. 이부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류성룡에게는 또 다른 교육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선수범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해라. 책 읽어라. 게으름 피우지 마라. 하지만 정작 부모 자신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류성룡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책을 읽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1시간 동안 독서를 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책을 읽었습니다. 공무가 아무리 많아도 이 습관은 절대 깨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둘째 류강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높은 벼슬에 계시는데 왜 아직도 공부하시냐고. 류성룡이 대답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성룡은 계속 말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고.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만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류성룡은 단순히 책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운 것을 실천했습니다. 역사책에서 좋은 정책을 발견하면 조정에 건의했습니다. 철학책에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자신의 행동을 고쳤습니다.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공부는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류성룡은 더욱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전쟁에 관한 병서를 읽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훈련도감을 만들어 군대를 재편했습니다.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책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아들들은 피난지에서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 중에도 책을 읽고 공부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공부를 게을리할 수 있을까? 라고 아들들은 더 열심히 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류성룡의 두 번째 교육 원칙이었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라. 3부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류성룡의 교육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아들들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실수를 숨기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류성룡은 달랐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은 참담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조선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류성룡은 조정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류성룡은 그 비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서 류성룡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왜군의 침략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해 매일 밤 자책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류성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고,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나라를 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류성룡은 자신의 실수를 분석했습니다. 왜 전쟁을 대비하지 못했는지, 왜 왜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했는지, 왜 조선군이 그렇게 약했는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징비록이라는 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징비록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반성문이었습니다. 류성룡은 조정의 잘못,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지와 징비록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실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들들도 공부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했고 잘못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틀렸고 왜 틀렸는지 분석했습니다. 류성룡은 그런 아들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졌다고, 그것이 진짜 배움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류성룡의 세 번째 교육 원칙이었습니다. 완벽한 척하지 마라. 실수를 인정하고 배워라. 사부 과정을 칭찬하라. 류성룡의 교육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성적만 보고 아이를 평가합니다. 1등하면 칭찬하고 꼴등하면 꾸짖습니다. 하지만 류성룡은 달랐습니다. 셋째 아들 유수는 형들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이해하는 속도가 느렸고 암기력도 떨어졌습니다. 유수는 자신이 형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유수가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형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류성룡은 아들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고, 누구는 빨리 배우고 누구는 천천히 배운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성룡이 물었습니다. 너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있느냐고. 류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비록 느리지만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알게 되었다고. 류성룡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매일 조금씩 나아간다면 1년 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성룡은 계속 말했습니다. 형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라고. 어제보다 나아졌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유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형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공부했습니다. 류성룡은 류수의 작은 발전도 놓치지 않고 칭찬했습니다.
어제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을 오늘 이해했다면 칭찬했습니다. 한 장이라도 더 읽었다면 격려했습니다. 류수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년 후 류수도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형들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간 결과였습니다. 류성룡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빠르게 달리는 사람과 천천히 걷는 사람.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류성룡의 네 번째 교육 원칙이었습니다. 결과를 재촉하지 마라. 과정을 인정하라. 오부 목표가 아니라 방향을. 류성룡의 교육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대 가라, 의사 되라, 판사 되라. 하지만 류성룡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특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류성룡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고. 높은 벼슬에 올라도 백성을 괴롭히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류성룡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관료가 되든 학자가 되든 혹은 다른 길을 가든 상관없다고.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어떤 길을 가든 정직하게 살라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그리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맏아들 류진이 과거에 급제했을 때 사람들은 류성룡을 축하했습니다. 아들이 장원 급제했으니 얼마나 기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류성룡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과거 급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제부터가 진짜 공부라고. 벼슬을 하면서 어떻게 백성을 섬길지, 어떻게 나라에 도움이 될지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진은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류진은 훌륭한 관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둘째 류광과 셋째 류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길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류성룡의 세 아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특정한 목표를 강요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류성룡의 다섯 번째 교육 원칙이었습니다. 목표를 정해주지 마라. 방향을 알려주라. 에필로그 2026년에 류성룡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4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류성룡의 교육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의 부모들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은 부모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냐고. 하지만 소리를 지른다고 아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더 반항하거나 아니면 겉으로만 순종하고 속으로는 반발합니다. 류성룡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첫째, 강요하지 마라. 스스로 깨닫게 하라. 공부를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대신 왜 공부가 필요한지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마음껏 놀게 해주고 그 후에 대화하세요.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둘째, 말로 가르치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라. 아이에게 책 읽으라고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책을 읽으세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무언가를 배우세요. 부모가 배우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셋째, 완벽한 척하지 마라. 실수를 인정하고 배워라. 부모도 실수합니다.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아이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고칠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에서 배우는 법을 익힙니다.
넷째, 결과를 재촉하지 마라. 과정을 인정하라. 성적만 보지 마세요. 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세요. 1등하면 칭찬하고 꼴등하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졌다면 칭찬하세요. 과정을 인정받은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목표를 정해주지 마라. 방향을 알려주라. 아이에게 무엇이 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그러면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류성룡은 이렇게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 아들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류성룡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와중에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류성룡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아이에게 몇 번이나 소리를 질렀나요? 오늘 아이에게 몇 번이나 공부하라고 잔소리했나요? 만약 그랬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류성룡을 떠올려 보세요. 전쟁 중에도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함께 공부하자고 격려했던 아버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이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며 실수에서 배우는 법을 가르쳤던 아버지,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아들의 작은 성장 하나하나를 칭찬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보세요. 소리 지르는 대신 함께 앉아서 대화하세요. 잔소리하는 대신 스스로 모범을 보이세요. 성적표만 보는 대신 아이의 노력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아이는 변할 것입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류성룡이 자식을 천재로 키운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교육의 본질입니다.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세요. 류성룡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